해가 떠야 사는 남자, 한국미래에너지 김유한 대표입니다. 영상을 오늘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는 제가 아리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 제가 올려드렸다시피 조금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영상이 나가고 나서 얼마나 좀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알려주는 이야기를, 그리고 우리만 알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정말 영업 전략, 영업 기밀입니다. 그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절대 안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왜? 그냥 나만 알고 나만 돈 벌어먹고 나만 그냥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공유는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매물의 종류,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당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죠. 근데 요즘 안 삽니다, 이거. 왜?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공사도 토지만 매입해가지고 지금 다시 인허가 넣고 한다고 하면 거의 리스크를,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태양광 회사들이. 두 번째, 토지 사업권을 매매하는 경우. 사업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발행위가 끝난 사업권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 플러스 사업권을 매매하는 경우 100kg당 5천에서 한 6천 정도 합니다. 요즘 돌아다니는 매물들을 봐보면 좀 비싼 것도 있어요. 한 7천 정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요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죠. 왜? 개발행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발전사업 허가를 넣고 그 다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게 이제 보편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발전사업하고 개발행위하고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사업권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러니까 개발행위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100이냐 50이냐 뭐 0이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리스크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입을 할 의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완공된 발전소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왜 완공된 발전소를 그 사람은 왜 매매를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또 대려 물어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개인 사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 봐보면 자기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공된 발전소를 매매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정말 많지만 우리가 굳이 생각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깊게 들어가 보면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 우리가 토지를 구매를 하죠. 그 다음에 인허가를 진행을 합니다. 인시가 당연히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허가가 불허가 됐다 하면 토지 비용하고 인시 비용이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토지만 매매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안 삽니다. 왜? 이것 때문에, 리스크 때문에 절대 사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태양광 회사들이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토지 플러스 사업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허가가 끝난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플러스 인허가 끝난 사업권을 구매를 하고, 인허가는 불필요하겠죠, 당연히. 왜? 인허가 끝났으니까. 그래서 바로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느냐? 개통연계. 그러니까 개통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권이 가격이 비싸냐 적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인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개통연계 1년 정도 대기해야 된다, 2년 정도 대기해야 된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왜? 이게 상당히 큽니다, 사업권. 왜? 인허가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공사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RPS 플러스 아리백이라는 시장이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1, 2년 정도 우리가 조금 대기를 하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1, 2년 정도 대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거고, 자, 완공된 발전소를 매매하는 경우 즉시 수입이 발생을 하죠. 단 비교적 수익률이 저조합니다. 왜? 비싸니까. 비싸기 때문에 한 2억 정도, 2억 1천, 2억 2천, 2억 3천 정도 되면 수익률은 뭐 나기는 나지만 그래도 수익률이 요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고, 요거보다는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요 발전소를 하나 갖게 됨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0kg 발전소의 가치, 100kg 발전소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가치 2억 전후 정도 되겠죠. 분양을 받게 되면 한 2억 1천만 원, 2억 2천만 원 정도 되니까 2억 전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소유 즉시 이 발전소의 가치는 얼마냐? 4억 이상이 됩니다. 왜? 20년간 벌어들이는 금액이 2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2억을 투자하고 2억 이상 법니다. 그래서 소유 즉시 4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20년 이후에도 수익이 발생합니다. 플러스 알파.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20년 이후에 발전소를 더 하고 싶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20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냥 장기 계약이 20년이니까 2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20년 이후에도 수익은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왜? 모듈 자체가 생각을 해보면 25년, 30년 쓸 수 있게끔 우리가 설계가 돼 있고 그 이상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수익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세 번째,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잡종지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답이었을 때하고 임야였을 때하고 생각을 해보면 이 잡종지하고 비교를 해보면 가치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20년 뒤에 이 땅을 팔았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땅을 5천만 원 주고 샀다 라고 하면 20년 뒤에 이 부지가 5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냥 뭐 한 5천만 원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1억 정도 된다 하면 1억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100kg짜리가 약 4억 이상이면 1메가짜리라고 생각하면 40억인 거고, 10메가라고 생각하면 400억인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태양광이기 때문에. 자, 공사 원가보다 대출 금액이 상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3년 전부터 펀딩 회사도 만들고 뭣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게 되면 1억 언더로 공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1억 초반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부지값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1억 초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근데 대출이 1억 3천에서 1억 5천만 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1년 거치냐, 뭐 2년 거치냐, 3년 거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F 대출이냐 아니면 일반 대출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공사 금액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뭔가 감이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게 돈 놓고 돈 먹기라고 써놓은 이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나 짓는데 뭐 한 1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모두 대출로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쉬우실 것 같습니다. 사업을 함에 따라서 어떠한 느낌이 딱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현금의 위대함, 대출금리, 수익률 전환 가능.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3에서 한 5% 정도 되는 그런 금리 이자를 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현금으로 모두 지었다라고 보면 이 3에서 5% 정도 되는 거를 단순하게 산수식으로 계산해 보면,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10%다 하면 이 수익률도 갖고 가기 때문에 13%에서 15%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다, 현금으로 지었을 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으로 지었을 때 공사금액 단가는 당연히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여신으로 뭐 모듈을 갖고 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모듈이 한 와트당 한 400원이다 생각하면 현금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보셨을 때 20원에서 3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100kg라고 생각하면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단가를 하락을 시킬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메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단가를 하락을 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부를 쓴다거나 그 다음에 어디 무슨 뭐 철값을 내가 낸다거나 할 때도 현금으로 줬을 때는 분명히 10%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까고 시작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의 위대함은 엄청납니다. 그리고 대출자금 확보, 이 얘기가 어떤 거냐면,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1억 3천만 원 정도 하고 내가 100kg짜리를 지었을 때, 그 다음 내가 100kg짜리를 하나 더 짓고 싶었을 때는 이 발전소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고 대출을 받았을 때 1억 3천만 원, 1억 5천만 원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발전소는 또 대출 받은 자금으로 지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좀 오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는요. 자, 우리의 사업,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업이고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없는 사업권을 매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 플러스 사업권이 있는 부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원가 시공을 하게 되고, 투자자와 시공사가 이 부지에 대해서 공동으로 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 수익을 공공 분배를 하게 되고, 20년 이후 토지를 매각할 것이냐 아니면 발전소를 지속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투자자와 시공사가 함께 협의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과연 내가 발전소 100kg짜리를 하나 소유를 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같이 추진을 했을 때 하고 수익률이 어떤 것이 더 낫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했고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던 이유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과 정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고, 원래는 4월 1일부터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른 대규모 사업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조금 바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딜레이가 됐던 게 사실인 거고,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 정말 뭐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그런 명언인데, 혼자 가면, 그러니까 혼자 100kg짜리 발전소를 하나 가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저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함께 가면 그래도
태양광 시공사 대표이고 시공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펀딩 회사도 갖고 있고 태양광 그래도 한 7년 8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조금 가게 되면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다 제거를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보는 안목도 다르고 그다음에 태양광 운영하는 능력치도 다르고 그다음에 뭐 태양광에 대한 생각하는 그 차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가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가게 되면 분명히 더 나은 사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더십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재는 팔로우십, 함께 모여서 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기 전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아니면 말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태양광 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게 시공을 하면서 돈을 버는 회사도 많습니다. 대부분 회사들이 시공을 해서 다음은 한 5, 6천 정도 남겨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음 사업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시공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시공을 하면서 이거 돈을 벌게 되면 딱 단타, 그러니까 내가 한 5천, 6천 정도 벌고 그냥 끝나는 그런 사업보다는 조금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사업 자체를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제가 몇 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그런 사업인 거고 단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가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 공사 원가보다 대출이 더 많이 나온다 라는 그 부분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다. 그리고 은행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태양광 사업이고 20년 뒤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수익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진중하고 좀 더 재미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제가 정말 저 혼자만의 비밀로 알고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고이 간직하고 있었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어떠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